자, 그 473페이지 자, 이 매수 신청 대리 등록 부분은 매년 한 문제 정도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출제 뭡니까? 그 숫자는 좀 적어요. 그래서 거의 보면 이 부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업만 꾸준히 듣고 넘어가도 한 문제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일단 그 수업만 듣고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매수 신청 대리 등록 부분 뭐죠? 자, 대리 등록. 자, 대리인 업무를 할 때 대리 등록을 갖다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디다가 등록한다? 어디다 등록? 자, 그 474페이지 어디다 등록한다 그랬어요?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장. 자,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합니다. 자, 일단 법원 조직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뭐 일반 상식, 법원 조직도. 자, 대법원 있죠? 맨 위에 대법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죠? 여러분들 교재 없는 거니까 책 뒤지지 마시고. 자, 대법원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뭐가 있어요? 고등법원 있고요. 그 밑에 뭐가 있죠? 지방법원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지원, 원주에 있는 지원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 법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군 같은 데 가면 등기소 옆에다가 간단하게 해가지고 사는 그 법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신분법원이 있는데, 자, 여기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법원 행정처가 있어요. 이걸 왜 그려놓느냐? 자, 여러분들이 맨 처음 대리 부분 대법원 규칙 공부하면서 법원행정처장과 지방법원장 두 가지가 계속 나와요. 법원행정처장, 그 다음에 또 지방법원장. 자, 법원행정처장은 경매 업무와 관련된, 대리 업무와 관련된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법원행정처장이고요. 지방법원장은 뭐예요? 그러면 얘는요, 실무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지방법원장입니다. 자, 앞으로 법원행정처장은, 지방법원장은 요 문구가 많이 나올 텐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 요 두 개를 바꿔서 잘 나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여기다가 뭘 집어넣고 지방법원장 여기다가 법원행정처장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그거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 자, 그러면 보죠. 자, 일단 법원행정처장에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등록한다? 지방법원장에 등록하는데 등록 요건은요, 공인중개사는 개업중개사, 중개법인일 것. 일단 개업중개사, 등록한 개업중개사 이어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경매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보증보험 공제가입하는 공타가 있을 것. 자, 지금 등록 요건 세 번째 보세요. 보면 보증보험 공제가입권 공타가 있을 것. 이거 뭐죠? 업무 보증 설정하는 거죠. 자, 업무 보증 설정을 언제 한다? 등록 요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등록 신청 전에 하는 거예요. 별도로 합니다.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거죠. 근데 이미 개업중개사는 중개업과 관련된 업무보증을 이미 설정했죠. 설정했는데 그거 말고도 다시 업무보증 설정해줘야 돼요. 별도로 업무보증 설정한다. 별도로 업무보증 설정하는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자, 중개사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업무 개시 전. 근데 이거는 등록 신청 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까. 결격사유는 옆에서 한번 볼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준비 서류 해가지고, 자, 밑에 수수료 보세요. 이제 서류 준비해서 이제 등록 신청을 하면 수수료 내는데,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얼마? 2만원, 법인 3만원. 액수가 딱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정부 수입 인지로 내라라고 했습니다. 수입 증지가 아니고 인지예요. 이것까지는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죠? 근데 가끔 모의고사에 나옵니다. 증지하고 인지하고 차이점. 네, 국세나 지방세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는 뭡니까? 인지세법에 의해서 발행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고, 증지는 지자체죠. 자, 그리고 이제 종별 변경. 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계시는 대법원 규칙은요, 공인중개사법 내용과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내용 똑같은 것들이 많고요. 종별 변경, 종별을 달려고자 할 때 등록신청서 다시 제출하라라는 종별 변경 내용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처분합니다. 며칠 안에 등록 처분해요? 14일. 자, 14일 안에 등록 처분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7일이었죠. 요거는 14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그 밑에 보니까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 자, 동그라미 2번 재교부하는 부분 있죠? 자, 일단은 등록증 교부하라 그랬고요. 1번부터 간단히 보죠. 그번 지방법원장 동그라미 1번에 자, 매진장 대리 등록 한자에 대해서 등록증을 교부하라 그랬고요.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 나타난다.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있죠. 자, 결격 사유 부분 보겠습니다. 자, 등록이 취소된 후, 자,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이죠.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이 취소된 후에 몇 년 지나지 않은 자? 3년. 자,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취소. 자, 등록 취소 3년은 중개사법에도 일단 등록 취소 3년 있었죠? 이제 저 등록 취소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을 뿐이고, 자, 등록 취소되면 3년인데요. 자, 다만 중개사무소 폐업 신고에 의한 등록치는 제외된다 그랬어요. 폐업 신고에 의한 등록치는 제외된다. 자, 폐업 신고를 하면요. 폐업 신고를 하면 중개업에 대한 폐업 신고입니다. 그럼 당연히 중개업 등록이 어떻게 돼요? 일단 중개업 등록이 소멸되죠. 효력이. 폐업 신고하는 순간에 중개업 등록 효력이 소멸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 신청 대리 등록도 같이 없어져야죠. 개업 공제사업에 등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등록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폐업 신고하면 등록을 시키는데 이거는 개업공개사가 잘못해가지고 등록 취소된 건 아니죠. 그래서 결격 사유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08조 4호에 해당하는 자. 자, 민사집행법 제108조 4호가 여러분들 교재 476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 거 잠깐 보면, 자, 거기에 보충 설명이 있죠? 거기에 민사집행 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까지 밑줄 쳐넣으시고요. 그리고 맨 밑에 줄 유죄 판결 받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렇게 밑줄 쳐보세요. 민사집행 절차에서 매각에 관하여 라는 부분 맨 첫 번째 줄에다가 밑줄 쳐놓으시고, 그리고 연결해서 맨 밑에 줄 유죄 판결 받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거 아까 한번 했던 적 있었어요. 어디서 했죠? 경매 관련 유죄 판결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아까 경매 부분에 했었습니다. 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자. 있죠? 제가 이거 중요하니까 3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라는 거까지 했었죠? 경매 참가할 수 없는 자. 이 사람, 경매 참가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경매 참가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뭐도 할 수 없어요. 대리 업무도. 대리도 참가하는 거죠? 대리 업무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 자, 그래서 그 민사집행법 108조 4호에 해당하는 자까지만 일단 중점적으로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나머지 3, 4, 5번은 중개사법 내용과 비슷해요. 자, 매수청 대리 업무 정지처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중개사법에 의한 결격 사유 부분과 거의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또 결격 사유가 있는 사원 또는 임원이 있는 그 법인 자체도 결격 사유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보죠. 자, 대리 방식, 대리 행위를 할 때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라 했어요. 자, 당연히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는 뭐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준 거예요? 위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위임장 들어가겠죠? 위임장에다가 뭐 들어간다? 예, 인감증서. 그리고 대리등록증 4번이 들어갑니다.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대리등록증 4번. 자, 그래서 법인은 하나 더 추가돼요.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왜 법인은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느냐? 매각장소에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하면 나올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법인은 하나 더 추가,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바로 밑에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거는 사건 번호별로, 물건 번호별로 다, 대리 행위별로 다 제출해야 되는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인을 동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각 대리행위마다 다 제출해줘야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죠. 대리행위
있죠? 1구까지 뭐 있었어요?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대리행위. 자, 다시 한번 대리행위 보면 보증 제공하는 거, 보증 제공. 그 다음에 또 입찰표 작성 제출 있었죠? 작성 제출.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차순위 몇 순인 거 떨어지면 보증 반환 있었죠? 그 다음에 공유자와 그 다음에 또 임차인,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뭐 있었어요? 우선 매수 신고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차순위에 대한 뭐예요? 지위 포기 있었죠? 자, 이 대리권을 증명하면서는 각 대리행위별로 다 제출해줘야 돼요. 싹 다 제출. 대리행위별로 제출하라. 사건 번호, 물건 번호별로 제출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대리행위별로 보증 제공할 때, 입찰표 작성할 때, 차순위 배수인고할 때, 반환 신청할 때 하나하나 다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뭐가 이상하죠? 보증 제공과 입찰표 작성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날 하루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게 하나하나 대리권 증명하면서 제출하기가 그렇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문서로 서술할 수 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이렇게 동시에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되면 문서 하나만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건 번호별로, 물건 번호별로. 자, 물건 번호가 나옵니다. 자, 물건 번호가 나와요. 이거는 물건 번호가 나온다면 이건 무슨 매각? 자, 여러분들 매각의 종류가 한꺼번에 파는 일괄 매각과 그 다음에 따로따로 쪼개서 파는 개별 매각으로 나눠집니다. 자, 일단 보죠. 일괄 매각은 뭐라 그랬어요? 일괄 매각과 그 다음에 또 개별 매각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일괄 매각은 자 이겁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세 개를 묶어서 경매 신청했죠. 근데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단 사람한테 파는 거를 뭐라 한다? 일괄 매각이라 해요. 그럼 개별 매각은요? 개별 매각은 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세 개를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경매 신청했는데 이걸 한꺼번에 팔기가 좀 부적절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각각 쪼개서 파는 거예요. 쪼개서 파는 걸 무슨 매각이라 한다? 개별 매각. 그럼 개별 매각은 어떻게 돼요? 각각의 사건은 한 사건이지만 물건은 세 개가 나오죠. 그럼 각각의 물건 번호가 붙어요. 그래서 물건 번호가 붙는다면 이거는 뭐가 된다? 아, 이건 개별 매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건 번호별로 이런 대리권 증명문서를 제출하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밑에 470 맨 밑에 보세요. 개업공개사가 직접 출석하라고 그랬죠. 자, 대리인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누가 직접 출석하라? 개업 공인중개사 직접 출석하라. 여기에 하나 더 써놓으세요.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출석. 법인의 경우 누가 출석한다? 대표자가. 자, 사원 또님은 출석하면 안 됩니다. 소속공개사 출석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직접 출석한다? 법인은 대표자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대리행위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데, 자, 개업공개사는 위임받게 된다면 사건 카드를, 자, 사건 카드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 보관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이건 몇 년간 보관한다? 5년간 보관해요.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사건 카드를 사무실에 비춰놨다가 위임받게 되면 사건 카드를 작성해서 보관한다. 몇 년간? 5년간. 그리고 이 사건 카드는 위임인에게 교부하는 서면이 아닙니다. 조심할 것. 교부하는 서면이 아니다. 그리고 사건 카드에 기재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나머지는 기억 안 해도 되는데 보수액만은 좀 기억해 놓으세요. 보수액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등록된 인장을 어떻게 한다? 인장을 날인한다. 등록인장은 중개사법에 의한 등록인장입니다. 자, 이 인장은 무슨 법의 인장? 중개사법에 의한 등록인장. 어차피 개업공개사죠. 중개사법에 의한 인장 등록한 거 있죠. 그거를 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사건 카드는 이 정도 구분을 해놓고요. 자, 특히 기재사항이 뭐가 있다? 보수액이 있다는 거 먼저 좀 기억을 해놓고요. 자, 그러면 확인 설명 보죠. 확인 설명 어떻게 알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하라? 근거 자료 제시하라. 자, 위임받게 된다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항을 설명하느냐?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표시 및 권리관계, 표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제한사항, 제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 경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부담 인수될 권리, 부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표제, 경부. 자, 확인 설명사항은 4가지. 뭐였죠? 표제, 경부. 표 뭐예요? 표시 및 권리관계, 제한사항, 경제적 가치, 부담 인수될 권리. 자, 경제적 가치가 뭘까요? 자, 표시 및 권리관계나 제한사항이야. 이미 뭐 잘 아실 거고. 자, 경제적 가치는 현재 가치, 시가입니다, 시가. 현재 가치. 자, 경매에서는 최저 매각 가격을 중심으로 거래가 되는 거죠? 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사람 많은데, 그럼 최저 매각 가격이 시가가 아니죠? 최저가는 아무래도 현재 가치보다 적죠? 자, 그럼 현재가는 요 정도 된다. 현재가는. 그래야지만 최저가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써낼 금액을 선택할 수가 있죠? 현재 가격보다 훨씬 더 써낼 수도 있고, 그러다면 어떻게 돼요? 더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죠? 현재 가치가 요즘 얼마 정도 된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가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담 인수해야 될 사항들. 자, 아까 인수되는 권리가였죠? 자, 그거를 일단은 설명하는데, 자, 일단 확인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확인 설명서를, 자, 확인 설명서를 이제 위임계약 체결하면요. 확인 설명하고 위임계약 체결하죠. 그러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그 다음에 또 위임인에게 교부합니다. 그리고 또 뭐한다? 보관해요. 몇 년간 보관한다? 확인 설명서 몇 년간 보관? 5년간 보관합니다. 자, 3년간은 중개사법이었죠. 중개사법은 3년이고 요거는 5년간이에요. 근데 왜 5년이냐?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 이거는 사건 카드에 같이 철해가지고 보관해요. 자, 사건 카드에 철하여 보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사건 카드랑 같이 묶어서 보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사건 카드 몇 년이에요? 5년이죠. 그럼 얘는 3년 해놓고 나중에 또 떼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자, 확인서면서 사건 카드 다 몇 년? 5년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때 마찬가지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구분해 놓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수료, 실비로 들어갑니다. 자, 수수료 설명 의무가 있어요.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해서. 그럼 수수료표를 설명합니다. 수수료표가 바로 옆에 이제 나와 있죠? 수수료표. 자, 그러면 거기 보면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 얼마 범위 안에서? 50만 원 범위 안에서 합의서 결정한다. 자,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는 50만 원에서 협의해서 결정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매수신청 대리 수수료가 있죠? 매수신청 대리 수수료 감정가 1%. 자, 일단 매각 허가 결정 확정되어 매수인이 됐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팔겠다고 최종 결정한 거죠. 매수인이 됐다 그러면 감정가 1% 이하 또는 최저 매각 가격 1.5% 이하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1.5 이하에서 정한다 그랬습니다. 매수인이 됐다면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지 못했다는 건 최고가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매수인이 되지 못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자, 그렇죠. 허가 안 받았을 때요. 자, 매수인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최고가는 됐는데 나중에 결국 뭘 못 받은 거예요? 매각 불허가 처음 받았을 때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된다? 매수인이 되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 50만 원, 50만 원에서 협의서 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실비는요? 실비는 자 30만 원에서 협의서 한다라고 했죠. 자, 이거는 30만 원에서 협의서 한다. 그러면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되고요. 실비는 보면 단순하게 실비와 관련된 부분 통상의 비용은 일단 제외된다 그래요. 근거리 교통비라든가 그다음에 또 거기에는 근거리 교통비 그다음에 등기 관련 비용 이거는 일단 실비에서 제외되고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요. 자, 이제 실비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뭐 한다? 영수증을 자, 이제 수수료 실비 받으면 영수증을 작성해서 위민에게 뭐 한다? 교부를 해줍니다. 근데 이 영수증은요, 뭐가 없냐면 보관 규정이 없습니다. 자, 지금 대법원 규칙에서 3가지 서면은 반드시 기억해 놓을 것 3가지 서면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자, 3가지 서면 사건 카드는요, 작성해서 보관하는데 몇 년간? 5년간. 이거는 위민에게 뭐 하는 거 아니다? 예, 교부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작성해서 보관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재사항 중에 뭐가 있다? 보수액이 기재서 있어요. 이거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자, 중개사법에서 보수액 어디다 기재하죠? 그렇죠. 확인서면서 기재하죠. 중개사법에서는. 그런데 이건 사건카드, 여기가 아니고 사건카드 기재됩니다. 그걸 조심하라고 기억해 놓으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등록된 인장 써라. 자, 그러면 이제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는 작성해서 교부하고요. 몇 년간 보관가 있죠? 5년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된 인장 쓰고요. 영수증 작성해서 교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 줘야지만 됩니다. 중개사법에 의한 등록 인장 사용하라. 자, 그러면 이때 영수증은 뭐 규정이 없다? 보관 규정이 없다. 자, 그러면 위민에게 교부하지 않는 서면은 뭐예요? 이 3가지 중에서. 3가지 중에서 위민에게 교부하지 않는 서면 사건카드죠. 그러면 5년간 보관하지 않은 서면은 영수증. 이 2가지가 모두 포함되는 것은 확인설명서죠. 자, 이렇게 3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라.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이제 개업공개사 의무부죠. 자, 중개사법 내용과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눈에 좀 아마 익을 겁니다. 자, 개업공개사는 신유와 선수로서 공정하게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수행하라. 여기에 소속공개사는 요거 집어넣으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 업무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업 공개사만이 할 수 있다. 자, 소속 공개사는 절대로 이 업무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소속 공개사가 표현되거나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런 표현되면 이건 다 틀려요. 자, 비밀 준수 의무. 이것도 개업 공개사의 의무죠. 그 다음에 또 집행관 질서 유지, 매각 전 질서 유지 의무도 있고요. 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신고해줘야 돼요. 자, 어떤 경우는 사무소 이전하면, 그 다음에 휴업했을 때, 중개업을 또 폐업했을 때, 그리고 자, 취소당했을 때, 정지당했을 때, 그 다음에 분사무소를 설치했을 때, 이렇게 한번 줄여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자. 사무소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중개사법 내용과 아주 똑같습니다. 사무소 이전하면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10일 이내. 이전 후, 그럼 이전 신고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저기, 이거 어디다가 등록하죠? 그렇죠. 지방법원장이죠? 지방법원장 등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어디다가 이전 후 지방법원장에게 이전 신고하는 겁니다. 이전 신고하는 장소만 틀리죠.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등록한 개업 공개사가 만약에 사무소 이전하면 이전 신고를 둘 해줘야 돼요. 10일 이내. 하나는 등록한 차 해줘야죠. 하나는 어디다가 지방법원장, 이전한 곳이 지방법원장에 해줘야지만 됩니다. 원주 관할이 춘천인가요? 춘천지방법원
원주, 지원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려면 원주까지 가서 이전 신고를 해줘야지만 되죠. 자, 그래서 이전 후 지방법원장 이전 신고를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게 나머지 뭐 서류 보내는 절차 이런 거 중개사법 내용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사무소 이전은 중개사법 같고요. 자, 이제 요거 조심해야 돼요. 휴업혀. 자, 중개업을 휴업한 때, 중개업을 폐업한 때 며칠 이내 신고한다? 10일 이내. 자, 근데 중개사법에서는 어떻게 되죠? 중개사법에서는 휴업 폐업을 하고자 할 때죠.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하도록 돼 있죠. 이건 어떻게 된다? 이거는 대법원 규칙에서는 사후가 돼버린 거예요. 사후.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이게 지금 왜냐면 대법원 규칙은 제가 1월 달에 건너뛰었었죠? 아마 지금 처음 공부할 겁니다. 아마. 한 문제 나오지만 그래도 좀 신경 써서 한번 봐주시고, 보면 수업만 신경 써서만 들으면 한 문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취소 정지 됐을 때도 신고하고요. 분사무소 설치했을 때도 신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전 신고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금쟁이를 보죠. 자, 금쟁이. 자, 금쟁이는요, 위반하면 상대 등록 취소. 금쟁이 위반하면 상대 등록 취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481페이지 나오죠? 금쟁이, 자, 이중 등록. 이중 등록했을 때, 그 다음에 직접 매수 신청했을 때, 그 다음에 이중 대리했을 때, 그 다음에 양도, 등록증 양도 대여했을 때, 그 다음에 다른 기업공개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또 경매, 입찰을 방해하는 거, 이건 형법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허위 기재하는 거, 허위 기재. 어디다가 사건 카드라든가,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허위 기재하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행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다른 법.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다른 법 위반하는 것도 일단 안 된다 이렇게 씁니다. 자, 특히 앞에 4개를 집중적으로 금지에는 좀 반드시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특히 4개를 집중적으로 좀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일단 제가 이제 좀 줄여서 썼으니까 하나씩 늘려보겠습니다. 자, 이중으로 매수장 대리 등록하는 경우 이중 등록 일단은 금지됩니다. 금쟁이 들어갔어요. 자, 직접 매수. 여러분들 교재 보세요. 직접 매수 두 번째 거, 금쟁이 두 번째 거 보세요. 매수 신청 대리인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니 무슨 뜻이죠? 자,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으로서 매수 신청하니 내가 위임받은 사건 있죠? 그렇죠. 이 위임받은 사건을 가만 보니까 물건이 괜찮죠? 이 4명이 직접 낙찰받는 거예요. 결국 위임받은 물건을 뺏어버리는 거죠. 이거를 제가 직접 매수 금지로 일단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대리. 자, 여기에 동일대상물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는 서로 다른 이의상이 대리하는 행위. 이게 뭐냐면 물건 하나를 A로부터도 위임받고 누구로부터도요? B로부터도 위임받은 거예요. A, B로부터 모두 위임받았습니다. 물건 하나를. 그럼 이거 둘로 쪼개서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어차피 한 사람 떨어지죠? 어차피 한 사람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럼 개업공개에서는 뭐만 챙기는 거예요? 그렇죠. 수수료만 챙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요거를 뭐다? 이중대리. 자,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명의사용. 다른 개업공개에서 명의사용하는 거 경매 입찰 방해 형법상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허위이제 필적 기재상 누락 사건 카드나 확인 설명서에. 자,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보죠. 이중 등록과 양도대여, 등록증 양도대여를 보세요. 이거 중개사법은 어떻게 됐죠? 1-1, 예, 형벌이 있고요. 또 행정처분. 그렇죠. 절대등록 취소죠. 자, 그래서 이 중개사법에서는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중등록과 양도대여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절대등록 취소고 형벌 1-1이죠. 그런데 자, 이 대법원 규칙에서는 이중등록 양도대여가 절대가 아니고 뭐다? 상대등록 취소죠. 그리고 형벌 자체가 아예 없어요.
형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거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분석으로 하는데 한번 기억하면 되겠고요. 다른 개혁 명의사용, 경매 입찰 방해, 허위기재 같은 거. 자, 특히 앞에 4개를 중심으로 좀 기억해 놓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게시문 나오네요. 사무실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라 그랬습니다. 게시하라. 보기 쉬운 곳에 게시. 걸어두라라고 했어요. 등수보 이렇게 네요. 등록증, 그 다음에 수수료표, 그리고 보증설정 서류. 이렇게 3가지 기억하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 자, 요거는 공인중개사법 내용과 아주 똑같습니다. 자, 내용, 중개사법 내용 문장 그대로예요. 다만 업무보증 설정 시점, 설정 시기만 틀려요. 자, 보죠. 지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보증 설정 언제까지 하죠? 업무개시 전이죠. 자, 매수 신청 대리 등록에서는요. 매수 신청 대리 등록에서는 자, 등록 신청 전이죠. 아까 등록 요건이 있었죠. 등록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시점. 요 시점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에서 2번이 나눴습니다. 자, 중개사법에는 등록하고 나서 업무개시 전. 그 다음에 대법원 쪽에서는요. 등록 신청 전. 자, 그것만 틀릴 뿐. 금액 어떻게 돼요? 보니까 설정 시기는 금방 했고 설정 방법, 그 다음에 설정 금액 똑같죠? 법인 얼마? 2억.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억. 자, 근데 이미 개업공개사니까요. 개업공개사니까 업무보증 이미 부분에서 설정했겠죠? 자, 중개사법에 의해서 업무보증 설정했죠? 설정을 했는데 다시 이 금액을 다시 설정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틀리니까. 네. 왜 틀려요? 이거는 매수 신청 대리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조금만 더. 자, 이거는 뭐가 아니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죠. 중개행위가 아니죠. 만약에 이게 중개행위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그 업무보증 갖고 연결하면 되죠. 근데 이게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개설 등록할 때 보증 설정 금액, 보증 설정 가지고 배상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보증을 다시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내용 똑같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다만 보증 설정과 관련된 부분은 내용이 다 똑같아요. 다만 자, 등록관청이 뭘로 바뀌었을 뿐? 등록관청이 지방법원장으로 바뀌었을 뿐 토시 하나 틀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는 483페이지 명칭 표시. 자, 법원 명칭이나 휘정 등 표시하면 안 된다. 483페이지 맨 밑에 자,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한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을 제외하고는 법원이라는 명칭 써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휘장이 뭐예요? 휘장 마크죠. 마크. 법원 마크 아시죠? 그런 거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혹시 이쪽 동네에 법원이라는 명칭 가진 동네 있나요? 없나요? 이쪽 동네 아시는 분?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갖고 와야 되네요. 저 파주에 가면요. 법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법원 면인가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법원 부동산 있겠죠? 있겠죠? 있어요. 실제로 가면. 제가 한번 등산한다고 그쪽 한번 가보셨는데 법원 무슨 공인중개사 하면서 있어요. 거기에는 법원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지명이 있으니까 그거 말고는 법원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등록 취소라든가 업무정지 사실을 표시하라 그랬습니다. 자,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사실을 표시하라. 언제? 등록 취소됐을 때 사무실 내 외부에 자, 등록 취소는 사무실 내부에 있는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를 제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는요, 표시하라는 게 아니라 뭐다? 제거하라. 뜯어내라는 얘기죠. 이거는 중개사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있죠? 여러분들이 간판 철거하라. 이전하면, 폐업하면, 등록 취소되면 간판 철거하라 했죠? 그거와 비슷해요. 자, 근데 업무정지 보세요. 업무정지 처음 받을 때 업무정지 사실을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자, 업무정지사실 표시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중개사법에 없었죠. 자, 근데 여기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자, 대리 등록은 업무정지 받아도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죠. 그럼 사무실 문을, 자, 원래 업무정지 받으면 문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와 개업공개사가 지금 대리 등록하죠. 대리와 관련된 업무정지 받아도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죠. 문은 어떻게 돼요? 예, 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문이 그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등록이 업무정지처럼 문 완전히 닫아놓으면 아마 표시 규정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는 못하더라도 중개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시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감독을 보죠. 지도감독 부분에서 보면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협회는 누구를 지도감독한다? 아이, 제가 질문 잘못했습니다. 거꾸로 내야겠다. 자, 다시 한번. 법원행정처장은 누구를 지도감독한다? 다시, 법원행정처장은 누구를 지도감독한다? 협회를 지도감독한다 그랬죠. 자, 협회를 지도감독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방법원장은 누구를 지도감독한다? 지방법원장은 누구를요? 협회의 누구와? 시도지부와, 그 다음에 또 대리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감독한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보죠. 협회는 지도감독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협회 관련된 부분은 법원행정처장이죠. 그럼 지방법원장이 협회 자체를 감독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은 누구를 감독한다 그랬어요? 협회 자체가 아니고 시도지부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 등록한 개업공개사예요. 자, 그러면 대리 등록한 개업공개사를 지방법원장이 감독할 수 있어 없어요? 지방법원장이 아니고, 자, 법원행정처장이 감독할 수 없죠. 자, 지방법원장만이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대리 등록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감독권은 누구한테만 있다? 지방법원장에만 있고 어디에는 없다? 법원행정처장은 없어요. 자, 중개사법에는 개업공개사에 대한 감독권한이 국장시도지사 등록한 쪽 다 있죠. 근데 여기는 자, 법원행정처장은 협회만 하지 개업공개사는 감독권한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485페이지 보니까 실무교육 나오네요. 자, 실무교육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실무교육 대리 등록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뭘 받아라? 실무교육을 받아라 그랬어요. 실무교육을 받아라. 등록신청일 전 몇 년에 받아라 그랬어요? 1년 이내. 자,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폐업했다가 1년 이내 다시 등록할 땐 실무교육 안 받는다. 중개사법과 거의 같죠? 자, 그러면 거기에 첫 번째 줄에 밑줄 하나 쳐놓을 게 있습니다.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대표자라고 하는 거 밑줄 하나 쳐놓으세요. 실무교육 받으라 그러는데 법인은 누구만 받느냐? 법인은 누구만 받는다? 자, 중개사법에서는요. 중개업과 관련된 실무교육은 개업공개사, 자, 법인은요. 대표자, 그리고 전원이죠? 사원이면 전원이죠? 여기서는 누구만 받는 거예요? 대표자만, 나머지 사원이면 실무교육 안 받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만 받는다. 왜 대표자만 실무교육을 받느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매각장소에 누구만 출석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대표자만 출석하라 그랬죠. 그래서 대표자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교육시간은 뭡니까? 몇 시간이에요? 32, 44. 그거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평가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자, 실무교육은 이 교육기관을 누가 지정해준다? 교육기관을 누가 교육기관에 지정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 보니까 법원 행정처장에게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교육기관은 누가 지정? 법원 행정처장. 요거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었습니다. 제가 아까 뭐 했었어요? 지방법원장, 그 다음에 법원행정처장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 조심하라. 자, 그래서 교육기관 지정은 지방법원장이 아니고 누구다? 네, 법원행정처장. 자, 그리고 뒤에 486페이지에 보면
486페이지에 협회의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개설 등록, 휴업, 폐업 신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런 것들 받으면 어떻게 하라? 통보받은 후 며칠 이내, 10일 이내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그 6번 보세요. 그걸 보니까 행정정보 제공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법원행정처장은 국토부 장관, 시군구청장, 협회가 시군장관 또는 공익개설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업공개사 정보에 대해서 공동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누가 누구에게 요 두 개가 중요한데요. 누가 요청할 수 있어요? 법원 행정처장이. 자, 지방 법원장이 요청하는 거 아니죠? 지방 법원장이 요청하는 거 아니고 누가? 네, 법원 행정처장이. 자,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국토부 장관, 시군구, 협회 그렇죠? 국토부 장관, 시군구, 협회. 뭔가 안에 이빨 좀 빠진 듯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국장, 시군구, 협회. 등록관청 시군구죠. 시군구청은 등록관청이죠. 그렇죠. 시도의사가 빠졌죠. 시도의사 들어가면 틀려요, 여기. 지금 시도의사가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행정처장은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자, 그거 문구 조심하실 거. 그래서 시도지사가 빠져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개사법과 아주 또 똑같은 게 나옵니다. 공제사업. 공제사업은 중개사법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제 제가 이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다만, 감독기관이 틀려요. 중개사법에는 공제 감독은 어디서 하죠? 국장이죠?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법원 행정처장이 하겠죠. 그것만 틀릴 뿐 일단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갑니다. 이제 488페이지 마지막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자, 행정처분에 대해서 봅니다. 자, 이제 적발되면 절대 등록 취소와 상대 등록 취소가 있고요. 절대 업무정지, 상대 업무정지가 있어요. 자, 절대 등록 취소. 자, 이건 등록 취소는 누가 하는 거? 자, 지방, 법원장이 하겠죠? 그리고 절대니까 하해야 한다겠죠? 하해한다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이제는요?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절대 등록 취소냐? 일단, 중개사법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자, 그 다음에 또, 폐업했을 때에, 그 다음에 취소당했을 때, 그 다음에 등록 당시에, 자, 대리와 관련된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대리와 관련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이렇게 됐어요. 자, 중개사법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자, 그럼, 자, 지금 현재 대리 등록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 항상 대리 업무는 개업 중개사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개업 중개사가 중개사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법에서 결격사유가 된다. 그럼 이 개업 중개사는 할 수 없는데, 일단 그 이전에.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되면 등록이, 그렇죠. 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되죠? 그럼 어차피 등록 취소될 거, 자, 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리 등록을 취소시켰다는 거예요. 어차피 등록 조금 이따 취소될 거니까. 자, 그리고 폐업하면 효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등록은 취소되지만, 자, 등록 취소되면 결격사 3년이죠? 3년 요거는 적용 안 된다. 아까 결격사 부분에서 배웠죠?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되면 또, 일단 중개업에 관련된 등록 취소와 자격 취소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 효과가 발생되고요. 자, 이제, 그 이유가 되죠. 자, 그리고, 자, 보죠. 등록 당시에 대리와 관련된 결격사에 해당되거나 대리와 관련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자, 등록 당시부터 대리와 관련된 결격사유, 자, 대리와 관련된 결격사유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등록돼야 한대요. 이거 등록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이걸 등록 당시부터 했었는데 모르고 등록을 해준 거예요. 모르고 등록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등록 당시부터 이렇게 했었죠. 그럼 어떻게 한다? 등록이 취소, 반드시 취소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뭐 결폐, 취등 이렇게 해서 뭐 네 가지인데, 자 이제 상대 등록 취소로 보죠. 자, 상대 등록 취소가 있습니다. 이 상대 등록 취소는 절대 업무 정지에도 해당됩니다. 자, 상대 등록 취소는 뭐에도 해당된다? 절대 업무 정지에도 해당된다. 자, 그러면 보죠. 지금 상대 등록 취소는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4개를 강조할 건데 그 4개는 반드시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일단 쓰긴 다 쓸 겁니다. 자, 등록 후에 배려 관련된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배려 관련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사건, 카드 관련해서 입원했을 때 확인 설명서 관련해서 입원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수수료 관련해서 입원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비밀 준수 의무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집행관 명령에 위반했을 때, 그리고 금지 행위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했을 때, 지도감독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뭐 받고 업무정지 받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제가 이거 다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요거 등록 후 요거와 금지인은 좀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요. 지도감독 위반과 최근 1년 2회 이상 요 4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나머지도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보죠. 등록 후에 대려 관련된 결격사유, 대려 관련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자, 보죠. 이게 어디랑 지금 연결되죠? 이거랑 연결되죠? 등록 당시부터 했으면 어떻게 된다? 절대죠. 근데 등록 후에 이렇게 됐다면 뭐죠? 상대죠.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런 문장을 볼 때 등록 당시라고 나오면 뭐고요? 등록 당시라고 나오면, 예, 이건 절대고요. 등록 후라고 나오면 뭐가 된다? 상대.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이 뒤에 내용 지금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뭐가 차이 날 뿐? 등록 당시와 등록 후 차이가 날 뿐. 그래서 이것 좀 상당히 요 2가지 비교하기 위해서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그 외 사건 카드 관련, 확인 설명 관련 아까 의무도 있었죠? 다 위반하면 수수료 관련 뭐 초과해서 받았거나 이거 다 여기에 해당되고요. 비밀 주수 관련, 집행관 명령 위반 관련, 네, 금제인은 상대 등록 취소라고 그랬죠? 금제인은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시고요. 자, 지도감독 위반. 자, 지도감독상 명령이 위반했을 때 요게 중개사법에서는요.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된다? 상대 등록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게 되면 이때는 상대 업무정지에도 해당돼요. 업무정지. 자, 위에 보세요. 상대 등록 취소는 뭐였죠? 절대 업무정지였죠? 자, 상대 등록 취소는 뭐에 해당된다? 업무정지 하여야 하는 절대 업무정지입니다. 그런데 지도감독 위반만큼은 어떻게 된다? 상대 등록 취소면서도 뭐가 되는 거? 상대 업무정지. 예외적인 규정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요거는 나머지는 절대 업무정지예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를 안 하면 업무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규정은요. 그런데 요것만큼은 등록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는 거죠. 하여야 하는 거 아니고. 등록 취소도 할 수 있고, 근데 안 하면 업무정지도 할 수 있고. 요거는 절대가 아니고 상대 업무정지라는 거. 자, 그리고 2회 이상. 자,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행위했습니다. 이거 중개사법에서 봤죠? 이거 중개사법에서 뭐 했죠? 자, 2회 나오고 업무정지만 쫙 나왔다. 그러면 뭘 떠올려라? 그렇죠. 절대 떠올리라 그랬죠? 2회 나오고 과태료가 하나라도 껴들어가 있다면
상대 업무정지 떠올리라 그랬죠. 자, 근데 보세요. 2회 나오고 업무정지만 쫙 나왔습니다.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행위 있죠. 이거 중개사법에는 뭐였죠? 예, 절대등록. 근데 여기는 뭐예요?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상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자는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절대 업무정지 보죠. 절대 업무 정지가 있습니다. 자, 절대 업무정지는, 자, 이거는 업무정지는 1월 이상, 그 다음에 또 2년 이내. 2년 이내. 자, 다시 한번. 업무정지는 몇 월 이상? 1월 이상, 2년 이내에서. 1월 이상 2년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2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요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2년까지 간다는 거 조심하시고, 자, 중개업을 휴업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정지당했을 때, 그 다음에 상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될 때, 단, 뭐 빼고요? 지도감독. 네,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되고요. 이거는 상대 업무정지죠. 중개업을 휴업했을 때, 그 다음에 정지당했을 때. 자, 자격정지, 업무정지, 그 다음에 상대 등록 취소는 절대 업무정지라고 그랬죠. 자, 휴정상 요거 세 가지는, 이거는 간단하니까. 자, 그리고 상대 업무정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상대 업무정지 안 해요. 요 절대 업무정지까지만 일단 구분하면 되겠고요. 업무정지는 몇 월 이상 몇 년 이내요? 1월 이상? 예, 2년 이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490페이지. 자, 마지막입니다. 자, 사전 등록 취소 업무정지에서 보면 490페이지예요. 자, 그 기간 명시해서 통지하라 그랬죠. 그리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며칠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자, 여기에서 조심할 것. 청문 실시하지 않아요. 이 중개사법에서는 등록 취소할 때 뭐 해요? 청문 실시하죠? 근데 여기서는 청문 실시하지 않고 뭐만? 의견 진술 기회만 주도록 하고 청문 실시합니다. 요게 줍니다. 이 주장에서는요. 자, 그리고 사후 절차로서 등록증 반납하라. 며칠 이내 반납하라? 등록증 반납. 요것만 짚고 넘어가죠. 며칠? 예, 7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법원 규칙 문제를 봤는데, 내용을 봤습니다. 이건, 다음 파트에 한 번 정도 더 들으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아마 될 겁니다. 중개사법과 내용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되는 것도 문제가 잘 나오니까 그거 여러분들 비교해서 보시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맨 앞부터 들어가죠. 문제를 다음 주부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저기 뭡니다. 수업 끝나기 전에 일단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